네, 오늘, 어, 오늘 특강은, 그동안 몰랐던 에너지의 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 정의 편이 있어요. 그걸 먼저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보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이 특강의 골자가 되는 질문인데요. 에너지는 과연 객관적일까? 아님 주관적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너지는 객관적일까? 아니면 주관적일까? 우리가 꼭 양자택일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겠죠. 정답은 둘 다입니다. 에너지는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멘토님? 첫 번째, 에너지란 제가 다시 복습을 해보면 단순히 기운이나 체력, 칼로리 이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특강에서 생체 시스템의 항상성, 그러니까 항상 유지하는 능력이 우리의 생체 시스템을 항상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보다 에너지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 엔트로피,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자연적 확장이에요. 우리는 어떤 조직 시스템도 그냥 놔두면 무질서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질서의 자연적 확장이라 표현한 거예요. 엔트로피에 저항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이 즉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복습 한번 더 해보고 가죠. 시스템의 엔트로피 증가가, 그러니까 무질서의 증가에 저항하고 목적 지향적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생체 심리적 가용 자원. 그래서 여기 제가 생체 가용 자원이기도 하고 심리적 가용 자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리학의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특강 첫 번째 시간에는 물리학과 생물학의 입장에서의 에너지 정의였어요. 이번에는 심리학적 정의인데, 활력과 자원 모델, 이렇게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관적 활력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심리학에서는 주관적 활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조절 자원, 즉 자기조절력이죠. 회복 탄력성이랑 같은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안에 조절력이 있는 거지만, 발음이 꼬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기조절 자원의 개념이다. 주관적 활력이고 자기조절 자원이 심리학에서 보는 자원인데요. 이 심리학도 에너지를 바라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념이 바로 초기 심리학의 입장이었어요. 이걸 수완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용어는 뭐 지나가고, 고갈과 채움의 단편적 구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갈이라고 하면 소진되는 거죠. 에너지는 소진되니까 채워야 한다. 그러니까 소진과 채움이라는 구조 속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은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 결절 자기 결절이 아니라 자기 결정성 이론. 이게 뭐냐면 SDT가 뭐냐면 사람은 기본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 욕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기본적 욕구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자유롭고 싶다. 자율성의 욕구가 있어요. 두 번째, 유능성의 욕구가 있어요. 성장 욕구. 세 번째, 소속 욕구가 있어요. 소속감을 얻기를 원하는 이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이 욕구를 채우면 인간은 행복하다. 이런 주장이 바로 최신 심리학에 기반된 내용인데요. 이를 여기서는 주관적 활력으로 에너지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요. 주관적 활력이라는 느낌이 뭐냐면 통제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한 생리적 각성, 그러니까 물리적 에너지와 생물학적 에너지와는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좀 어렵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쉽게 얘기하기를 즐겨 하죠. 몸 에너지가 따로 있고, 이게 상대적으로는 객관적 에너지. 근데 몸 에너지도 사실 저희가 몸 에너지를 느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만 객관적이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객관적은 아니에요. 객관성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 에너지 또는 정신 에너지라고 불리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에너지, 이 두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저희가 손과 다리를 자르지 않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정리했습니다.
저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몸 에너지 소진과 마음 에너지 소진을 구분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정교하고 반복적인 작업, 뭐 기록을 통해서라든지 명상을 통해서라든지 여튼 꾸준한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몸이 지친 건지, 마음이 지친 건지, 몸이 번아웃인 건지, 마음이 번아웃인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진짜 번아웃은 둘 다를 통해서 오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않을 때 엉뚱하게 에너지를 채워서 부작용만 나올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뭔가요? 쇼츠로 이 흥미와 재미를 충전하는 것. 네. 이런 것이 오히려 몸 에너지 소진이라는 신호를 뇌는 보내고 있는데 잘못 판단함으로써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풀어야 할 것을 디지털로 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심리적 정의까지 와야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즉, 이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활력과 피로가 양립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력과 피로가 양립이 가능하죠. 네.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피로하더라도 높은 동기부여 상태에서는 높은 활력을 유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 분들. 그죠? 신체적으로 피로하고 부상을 당했었더라도 높은 활력과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전쟁의 상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들의 육아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으로는 피로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생존케 해야 되니까 또 그때 에너지가 확 나오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에너지는 고정된 물리적 총량이 아니라 심리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각되는 개념인데 두 가지 다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함에 따라 물리적 총량도 결정되어 있어요. 그걸 뭐 대사 능력이라도 불러도 좋고 신체 능력이라고 불러 좋습니다. 여튼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물리적 총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심리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각되는 에너지 개념도 존재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 반은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왜냐?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몸 에너지가 부족해버리면 그 마음도 안 먹어진다. 또 이미 꺾여 있는 마음을 자꾸 뭐 핀다고 해서 마음이 펴지지 않습니다. 몸을 펴줘야 되는 거죠. 몸에 에너지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이 설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맥락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심화 과정을 좀 넘어가면서 이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중앙 통제자 모델. 심리학의 이 에너지 정의에는 이 중앙 통제자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뇌가 우리의 에너지 판단을 통제한다라는 뜻이에요. 팀 노크스 박사라는 분이 이런 걸 밝혀냈죠. 에너지 한계가 근육의 글리코겐 고갈과, 그러니까 체력의 고갈과 같은 말초적 요인이 아니라 뇌의 보호 기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뇌는 에너지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중앙 통제 장치죠. 그러니까 이 뇌가 심장이나 근육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기 전에 미리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어찌 보면 뇌의 설레발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불쾌감과 피로감을 유발해서 운동 강도를 강제로 낮춰서 쉬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안정적인 긍정적인 기능도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에너지의 방전은 실제 연료의 고갈이 아니라 항상성 붕괴를 막기 위한 뇌의 안전 차단기 작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뇌가 셧다운을 내리는 거예요.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 헬스 트레이닝이나 어떤 뭐 코치를 통해서 받는 운동 이걸 실제로 해보시면요. 자기의 체력의 한계를 자신이 판단하는 느낌의
의존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이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코치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힘드니까. 근데 코치님이 한 개 더, 한 개 더, 한 개 더 다 되는 거야, 또. 코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몸은 에너지가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뇌가 그것을 실제로 이게 너무 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보내는 안전 차단 신호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심리생물학적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마르코라라는 분이 이걸 더 발전시켰는데, 이 피로가요, 노력에 대한 지각과 동기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내가 노력이라는 어떤 나의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나의 지각 능력,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가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다르다. 에너지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실제 생리학 한계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이 이상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심리적 판단에 의해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심리 에너지 확장은 노력에 대한 지각을 조절하는 훈련을 해주면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운동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계에 도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운동,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 심리적 판단은 어떤 것으로 기인될까?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깁니다. 그죠? 좀 긴데, 오늘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 심리학적 정의는 주관적 활력과 자기 조절력에 기인한다. 그래서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는 결국 두 가지 에너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제가 첫 번째 특강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 에너지인 물리적 에너지, 그죠? 물리적 정의가 있어요. 생물학적 정의가 있어요. 이거는 몸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두 번째 에너지가 있어요. 마음과 정신 에너지가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주관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 에너지도 소진되고 마음 에너지도 소진돼서 별개의 에너지 용량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에 적용하면 내 몸의 에너지는 몇 퍼센트인데 마음의 에너지는 몇 퍼센트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좋죠. 오늘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몸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시면 몸을 충전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엉뚱하게 마음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해요. 반대로. 마음이 지친 건데 몸은 활력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지쳤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원인 불명의 어떤 증상? 예를 들어 공황장애도 그런 측에 속할 수 있고요. 몸은 다 신호가 정상인데 어떤 분에게 막 그 무기력이 찾아오거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기존에 드라마에서도 보셨고 실제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몸 에너지와 마음 에너지를 둘 다 봐줘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것은 에너지는 상대적인 이 몸 에너지, 객관적인 에너지가 있고 두 번째로 마음 먹기에 달린 이 주관적 에너지, 이 마음 에너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도 두 가지 이 개념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죠. 한의원에 찾아간다든지 전문 건강센터에 찾아가서 인바디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받아보신다든지 영양학적으로 내 몸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시는 겁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숙면도 우리가 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 있죠. 나의 숙면 패턴, 질, 그리고 나의 몸의 영양 상태. 이 몸에 대한 에너지의 확인이죠, 사실. 그리고 뭐 한의원에 가 진맥을 받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진짜 고수의 한의사는요, 진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케어할 수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고수들은 결국 맞닿아 있어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몸과 마음을 함께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다. 자, 우리 여기까지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